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 할 책은요, 오늘의 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양철북 출판사에서 나온 거죠. 김추령 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환경문제 관련된 책입니다. 오늘이 그 추석 명절 일요일입니다. 설 명절이죠. 설 명절. 죄송합니다. 그걸 그렇게 그쵸, 거슬려서 설 명절 일요일입니다. 심지어 밤 10시 반입니다. 자, 제 옆에는 피폐한 얼굴로 지금 나와 계십니다. 자, 독서는 세훈쌤입니다. 이세훈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현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이 좀 다들 힘드세요.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 너무 오랜만에 또 수업을 하다 보니 그렇구나. 명절은 힘들죠. 명절이 힘들어요. 부인들도 힘들고 남편들도 힘든 거예요. 명절 원래 다 힘들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명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설 추석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희 안지가 얼마 안 돼서 안지가 얼마 안 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진짜 힘들었겠다, 그죠? 명절 참 힘들더라고요. 완전 힘든데 그거. 그러니까요. 갔다 왔어요 이번에 다시? 그 뭐 갔다 와야죠 이번에. 처음이면 가야 돼요 무조건. 저는 안 갔어요 그때. 처음부터 잘해야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안 가야 안 가려면 그치. 바로 그 처음부터 안 가야 돼. 서로 안 가야 돼. 서로 안 가야 돼. 맞아. 제사라부터 해방시켜줘야 돼요. 저희 아버님한테 처음부터 각자의 집에 가서 명절을 보내야 돼.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막 음식도 다 사자. 저는 내가 막 주장해요. 음식을 사자. 그리고 뭐 조상님은 어디든 올 수 있다. 이게 제 논리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근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거를 찾아봤더니 그 주자갈에 의하면 후손이 있는 곳이 조상이 오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후손이 괌에 있으면 괌으로 오시는 거야.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아버님 나름 팔팔하실 때 좀 맞을 뻔했습니다. 그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는 거예요. 저는. 네, 저는 무조건 사는 겁니다. 저희 동네 돌고래 상가에 전집 괜찮은 데 있습니다. 주변에서 막 다 사무집니다. 그러게요. 중요한 건 이번 명절 때 저희 제가 있는 사무실 근처에 돌고래 상가라는 아주 전통 상가가 있는데 전을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이제 그 사촌 형제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전을 먹었는데 그래서 전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전 맛이 익숙한 거예요. 느낌이. 제 육전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거 네가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형. 이거 돌고래 상가표야. 형 돌고래 상가 모르지? 이러는 거예요. 너 거기서 사왔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사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절 음식은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명절 증후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명절 피로 수요일날 이 독서로 푸십시오. 더 힘드시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원래 힘든 건 힘든 걸로 눌러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이게 뭔가 뻥 뚫리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이 책으로 아마 의미 있는 뻥 뚫림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근데 이 책 생각보다 되게 잘 쓴 좋은 책이에요. 굉장히 잘 쓴 책이라는 느낌이 확 나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진짜 경쾌하게 이 책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의외로 이게 김추령님이라는 분이 스스로 쓰신 건데 창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형태의 어떤 창작물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탄하면서도 좀 나름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세훈쌤 좋은 말씀, 책 개관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 주세요. 예, 일단 책이 보통 이제 환경 관련된 책들을 보면 두 가지 종류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야기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환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 책은 그 두 가지의 형식을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약간의 이야기식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이 어떤 환경 문제가 우리하고 별개의 일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이야기들이 앞에 일단 등장을 하고 한 꼭지마다 그 이야기 하나 그다음에 그 이야기와 관련된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환경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챕터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환경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가끔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남의 나라 얘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너무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드는 게 과학적인 접근인데 이 책이 그 두 가지를 다 택하면서
과학적으로도 접근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심어주는데도 충분히 좋은 그런 구성을 띠고 있고 게다가 그 각각의 이야기들이 너무 억지스럽지 않고 나름대로 잘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이제 여러 곳에서 이미 저기 추천소설로 띄워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제목도 그렇고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환경책이야 라는 게 보여서 이렇게 잘 안 읽었던 책인데 처음에 딱 읽어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되게 괜찮은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목을 좀 바꿨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과학으로 푸는 알기 쉬운 과학 이야기 뭐 이렇게 했으면은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학수점 줄 알고 사가지고 더 많이 읽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분께서 아마 중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과학을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써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책도 여러 권 쓰셨네요. 가치를 꿈꾸는 과학교사 모임이라는 이런 어떠한 단체와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진행을 한 건데 이 책이 주는 어떠한 뭐 제가 느꼈던 내용들은 굉장히 근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언어가 대중적이에요. 그나마 대중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충분히 읽고 이게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 학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과학적 배경을 가지고 환경을 이야기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잘 썼고 그리고 뭔가 어떤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재미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책이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상현쌤은 어땠어요? 이거 애들하고 수업할 때,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저는 이 책을 가지고 학생들 직접적으로 수업은 하진 않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년의 학생들은 이 책으로 이제 같이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제가 읽으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그 책 읽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책이고 읽은 학생도 굉장히 많고 유명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역시 많이 알려져 있구나. 그리고 이 책은 말씀하셨지만 가장 좋은 점은 내용이 그러니까 풍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책은 특히 청소년용의 과학 도서는 그러니까 겉의 내용을 약간 이제 훑어주고 그리고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여기서는 그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 자료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삽입이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이잖아요. 근데 지구 온난화는 그냥 사실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구 온난화와 이런 것까지 연결돼 있어? 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지점들에 대해서 풍부하게 다루고 있어서 한 번 읽고 끝내기보다는 이게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필요할 때 이거를 꺼내서 해당 챕터를 읽으면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책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 가능한 주제들을 되게 많이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처음에 글이 처음이 역시 신경을 좀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있어요. 네, 처음이 조금 이렇게 좀 책을 파시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요하죠. 역시 앞부분이 중요해요. 앞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쭉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펼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책의 저자분께서도 저희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던 환경학의 고전인 침묵의 보물 언급을 하세요. 그렇죠. 네, 이 책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그런 내용이고 이게 뒤에 보면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어떠한 찬반에 대한 어떠한 그 내용들을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찬반으로 딱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서는 이분이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 과학 탐구 토론대회도 주도하셨었구나. 학교에서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그때 어떠한 내용들을 찬반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딱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경험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 경험이 많으신 분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알기 쉽게 좀 풀었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읽다 보면은 과학적인 형태의 탐구적인 형태의 고민이 좀 생길 수 있는 좀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책이 진짜로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쓰인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보통 이런 책을 쓰면 되게 어렵게 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분이 어느 선까지를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자가 알고자 하는 수준까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캐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의 어떤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와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다양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생각도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뉴스에서 등장하는 어떤 사건을 접할 때 거기서 이 과학적인 이론들을 계속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이런 책들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더 진짜로 전문가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참 평소에 고민을 참 많이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청취자분들 이 정도면은 환경에 관련된 토론 대회가 있을 때 인터넷 네이버를 볼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훨씬 토론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형태의 논리와 근거와 사례를 적시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분이 경험을 가지고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7쪽을 보면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일반인들은 이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사실상 이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데 이분 정확히 쓰거든요. 그리고 나름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델하우지 대학의 보리스 월 교수의 말을 들어볼까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의 화폐 같은 존재입니다. 화폐의 통화량이 줄어들면 경제가 악화되고 이것이 공황 상태를 일으킨다는 건 다들 아시죠? 플랑크톤의 감소는 바다를 공황 상태에 빠뜨릴 것입니다. 또 플랑크톤이 줄어들면 당연히 광합성 양도 줄어들어 기후변화의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좀 안 되시겠지만 이걸 앞에서 다 설명을 하십니다. 앞에서 왜 식물성 플랑크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요. 이게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먹어줘야 되는데 얘가 이산화탄소를 안 먹어주면은 결국 이산화탄소가 바다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구온난화가 심화된다. 이걸 엄청나게 설명을 하면서 또 이것에 대해서 권위 있는 어떠한 연구자의 내용을 갖다가 적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내용들을 갖다가 아주 잘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분 그 과학탐구 토론대회를 몇 년간 주도하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책이 여기 딱 맞춤형으로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어떠한 생각이 들 만큼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좋은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몰랐던 몇 가지도 알게 돼서 아주 유익했던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걸 좀 읽어내죠, 근데 애들이. 이거 애들이 읽을 때는 그러니까 학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만 돼도 어느 정도는 읽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어쨌든 이야기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읽고 나서 거기와 관련된 과학적인 지식들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와 관련된 과학적 지식들을 자꾸 전달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과학적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 이게 아니고 이야기를 먼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폭이 조금 더 넓어진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과학 선생님인데 그런 이야기 구성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과학 선생님이 막 토끼전도 알고 막 그래 막 각색도 막 하시고. 각색을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이야기꾼이다. 그러니까 과학 선생 중에서 이야기꾼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수업을 하는 걸 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또 아니야. 아, 그래? 이게 또 이 느낌이 그게 또 우리가 되게 다른가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막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잘할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그런데 대부분 또 다르더라고요. 글과 말이 달라. 왜냐면 이제 이분이 이 정도로 강의를 하셨으면 이미 벌써 강의만으로도 아마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면서 아니 뭐 학교 선생님인데 EBS 벌써 나갔고요. 벌써 이 정도 구력이면 EBS 나갔고 지구과학계 태두가 됐을 겁니다. 요즘 지구과학이 가장 핫한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 그냥 안 두셨을 거예요. 벌써 스카우트에 갔겠죠. 근데 이제 또 이분이 또 사명감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글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꾼처럼 되게 편안하게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을 녹이면서
그거를 전달하는 대중성까지도 많이 생각을 하신 거 보면은 학생들하고의 교감과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순수하게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제 사람이 말을 하는 말 한마디 하는 행동이라든가 혹은 어떤 사람이 글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좀 대충 미루어 짐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굉장히 좋으신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막 만나보고 싶다. 막 이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변화에 관한 책을 읽자 그러면 일단 보기 시작하는 게 뭐 기후 변화의 정치 경제학 이런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런 책들에 비해서는 유명세는 조금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진짜 중학교 수준에서도 충분히 읽을 만한 내용이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뭐 굳이 기후변화 정치경제학 같은 책을 읽으면서 약간 어렵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책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아, 있어요. 이거는 고등학생들 반드시 봐도 상관이 없는 게요. 여기 178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179쪽이죠. 일본 어부들은 현대식 장비로 초밥에 쓰일 물고기들을 잡아들이죠. 아프리카 모리타니 해안 지역의 가난한 어부들은 첨단 장비를 갖춘 일본 어부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업을 포기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 단백질을 섭취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되었죠. 부족한 단백질을 얻기 위해 가축을 더 많이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보다 물을 더 많이 필요합니다. 밭에서 자라는 작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지하수가 점점 더 말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생선 초밥이 아프리카의 지하수를 마르게 한 것이죠. 이게 어떤 나비 효과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생태계가 갖고 있는 복잡성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아주 그대로 이런 초밥 얘기로는 처음 제가 이걸 갖다가 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만 갖고도 학생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어떠한 논거를 제시할 때 풍요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환경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형태의 작품, 번역된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스스로의 어떤 창의적인 형태의 작품으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다. 그래서 경의를 표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면서 야 나도 책을 내면 이 정도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이분이 그 자연의 복잡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 자연의 복잡성에서 태풍을 없애는 노력을 하는 과학자들을 비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철학적으로 아마 그 잘못 내어진 구체성의 오류라고 하는 아마 그 화이트헤드의 어떤 그러한 그 견해를 어떤 밑바탕에 깔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인문학적인 형태의 고려도 충분히 있으신 분이다. 근데 약간 이제 좀 생각을 해본 거는 이 책이 물론 굉장히 이분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긴 했는데 노력만 하셨죠. 기본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보다는 어쨌든 자연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뉘앙스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으로 뭔가를 발전시킨다 이런 쪽보다는 우리의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 생활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런 점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좀 중립적으로 간다면 기술에 관련된 얘기들도 좀 덧붙여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이분은 못 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분이 하셔야지. 이분은 원래 그런 상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내복을 입어라. 내복을 입는 것이 얼마나 지구 환경에 중요한지를 거의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막 강변을 하고 계신데 아니 이분이 그럴 수는 없어요. 이분은 그렇게 이분대로 가시고 그건 조금 더 이제 제3자적인 어떠한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는 어떤 색깔 있는 어떤 책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어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은 소감이 뭐니 그러면 내복을 입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복의 경제학도 그거를 밝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왜 내복이 그렇죠. 막 하나하나씩 질문 던져가면서 막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고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지구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물리 어떤 생물과 화학적인 형태의 지식을 통해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시사적으로 제기되어질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림은 조금 출판사 쪽에서 좀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모든 게 다 또 만족스러울 수는 없는 거죠. 예. 이 제목도 양철북이잖아요. 출판사 이름도. 양철북 출판사는 뭐 이런 식의 이 청소년 쪽 도서들도 많이 내고 있는 출판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출판 자체가 이런 책들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골라내는 게 참 쉽지 않은 현실인데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나름대로 사람들이 읽는 걸 보면 뭐 아직까지 출판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너무 힘들진 않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했어요. 힘든데 사명감 같아요. 이분들 책 낸 거 이분들 책 낸 거 보니까 아니 어쨌든 사명감이라도 뭐 팔리니까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적자 보고도 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적자 심하게 봤어요. 그래서 과학 이시 정지, 여우와 토종씨 행방불명, 거인을 바라보다, 그 다음에 뭐 레이첼 카슨의 우리를 둘러싼 바다 이런 거 보면 양철북 출판 자체가 어떤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형태의 대중적 보급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진행해 주셨던 것 같아요. 레이첼 카슨 책이 여기서 또 나온 게 있구나. 네. 레이첼 카슨 최근에 레이첼 카슨 전집이 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총 6권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아, 보니까 이 지금 한 2권까지 나왔더라고요. 출판사는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살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아직 사지는 못했어요. 하여튼 그 장바구니에 책을 쇼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장바구니에 지금 250만 원어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사는 건 아니죠? 다 사는 건 아니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이제 돈이 생기면 그때 거기서 가장 읽고 싶은 책을 사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항상 책을 많이 본다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저를 부끄럽게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예, 어떤 그 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10만 원 집에서 받아오면은 9만 5천 원어치 책 산 형이 있었거든요. 예. 250만 원을 장바구니에 담았다는 거죠. 장바구니에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장바구니에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장바구니에는 이렇게 뭐 화장품도 좀 담아야 되고, 응? 그 여러 가지 좀 좋은 게 많죠. 장바구니에 담을 거는. 근데 여기 보면은 235쪽에 보면은 그 라이프 스트로우가 나오잖아요. 적정 기술 적정 기술도 나오죠. 얘기 나오죠. 되게 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렇게 군데 이렇게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 라이프 스트로우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보내는 뭐 활동을 해도 되고.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니들 동아리 그 괜히 쓸데없이 그거 보여주기 위한 이상한 것 좀 하지 말고, 예? 제가 이제까지 그 컨설팅 하면서 가장 좀 이렇게 봉사가 아니면서 참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모자뜨기 봉사예요. 이게 남학생들이 주로 모자뜨기 봉사가 많거든요. 이게 학생부를 보면은 남학생들이 이제 모자뜨기 봉사를 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얘기를 하죠. 엄마한테 잘해줘. 이렇게 제가 엄마한테 잘해줘. 그래서 얘 엄마가 널 위해만 모자를 뜨냐고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네. 이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자가요 뜨개질에서 굉장히 난도가 높아요. 그 아무나 뜨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중학생이 무슨 모자를 떴겠어요. 엄마가 뜬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봉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는 더럽고 힘들고 냄새나고. 응? 그러면서 뭔가 육체적인 어떠한 고통 속에서 타인을 위한 숭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느끼면서 뜨개질을 하지 않았을까? 엄마가 아니 애가 해야지. 애가 지가 느껴야죠. 이 고통을 못 느끼면은 이게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타인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서 애들이 좀 이상해져요. 근데 이거 라이프 스트로우 이런 거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애들한테 보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깨끗한 물을 먹잖아요. 이런 걸 하라고. 차라리 정말 공부랑 관련돼서 하면은 차라리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애들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수많은 형태의 어떠한 거리들을 준다. 이 책이 보면은 어떤 그런 즐거움과 재미를, 소소한 재미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실제로 바로 앞에 있는 그 굴리는 물통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정말 그러니까 뭐
다른 기술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정말 아이디어만으로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럼 애들 목 그거 아프리카 그 여자들 정말. 목으로 메고 가는 건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남을 위해서 좀만 더 고민을 한다면 훌륭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적정 기술도 보면은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게 어쨌든 환경을 생각한다는 그게 이제 주요 필요성 중에 하나인데 이 적정 기술도 그 지역에서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망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런 큐드럼이나 아니면 라이프 스트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당 지역 안에서 니즈가 있어서 거기다가 충족을 시켜주는 건데 막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이제 만들어지는 적정 기술로 인해서 이 적정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제품들이 그 아프리카로 넘어갔을 때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써서 폐기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대요. 부시면 콜라병이 필요한 거죠. 게다가 또 놀라운 거는 돈을 지불해야 더 잘 쓴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라도 돈을 지불해야 쓴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기술 자체를 안 쓰는 경우들 너무 많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고생을 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인식이라는 거를 그들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 자체에 동참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복 입으시잖아요. 내복은 그냥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고. 분리수거 하시잖아요. 분리수거. 아니 그러니까 분리수거는 그냥 제도를 따라가는 것 뿐인데 여기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막 지구 온난화가 있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정말 단 한 번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되게 많이 읽어요, 저는. 되게 많이 읽는 편인데도 그런 경각심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과연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책을 만들어내야 그게 나한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과학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전해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들이 힘들다? 우리 세월쌤한테는 다 필요 없어요. 아들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 공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힘들어서 우리 애들이 힘들겠구나라는 느낌이 이제 들게 된 거죠. 좀 있어 없어지네. 그럼 아껴 써야 되겠다 자원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책을 쓰신 분 자체의 어떤 생각이 그러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어떤 행동과 활동, 그러니까 인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 그 인식의 배경이 되는 과학적 지식, 그 다음에 이 인식을 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될 우리의 어떠한 실천에 대한 과제, 이걸 이렇게 쭉 펼쳐지는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는 그런 어떤 느낌의 어떤 책이어서 저는 조금 더 굳이 유학으로 비교하자면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양명학적인 시각의 느낌이 좀 느꼈어요. 양명학 그런 건가요? 네, 양명학 그런 거였어요. 잘 몰랐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지행합일, 지행일치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토지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도 선지후행이라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선지후행인데 쌍놈이 뭘 알고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대목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제 주자가 경물치지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인식상의 어떤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경물치지, 뭔가 아는 것이 곧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 속에서는 안다는 어떠한 내용과 행동한다는 것을 구별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왕양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니? 행동해야지. 그리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행동한다는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지후행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먼저 알고, 즉 지식을 알고 나중에 행하라라는 것을 성리학으로 좀 해석을 하고,
양명학은 행동을 먼저 강조한 것처럼 이제 구분을 하시는데 정확한 구분은 암과 행동을 구별하느냐, 암과 행동을 구분하지 않느냐, 일치하는 것으로 보느냐, 네, 이런 어떤 논리인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명학파는 강화 지역에 주로 있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구한말에 전부 다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왜? 양명학이니까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다 나아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맨 마지막에 그 학파의 맨 막내 정도만 남겨서 네가 우리 학파의 간판을 지켜라. 그리고선 전부 다 떠나서 독립운동 하셨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이 사람은 과학적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면은 내복을 입는 행동까지 움직이면서 구체적인 행동의 과제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어떠한 책의 어떤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학생들이 충분히 읽고 환경 부분들에 대해서는 즐겁게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형태의 아이디어 뱅크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뭔가 이제 이런 어떤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거든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바뀌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교과라고 하는 게 이제 보여주기식의 비교과가 아니라 진짜 내용을 갖고 있는 비교과 활동을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텐데, 우리 학생들이 그랬을 때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혹은 어떤 과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적어도 이 책을 읽은 학생들은 그런 영감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인문사회학에 있어서 좀 지켜줘야 될 그런 만한 책이다. 이런 것이 번역된 책이 아니라 이걸 스스로 쓰시고 이걸 만들어냈다면은 이런 어떠한 지적 컨텐츠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지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결국 장바구니에 담으셔서 구입을 하셔라. 장바구니에 담지만 말고 이거를 클릭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책을 한 권쯤 읽히신다면은 좀 뭔가 괜찮은 어떠한 결과가 우리 사회에도 있고 자녀분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약간의 아쉬움이라면 좀 두껍다는 거. 그래도 한 2시간 반이니까요. 2시간 반. 이게 중학생들이 읽기에도 2시간 반. 중학생들은 제 중학생들은 생각에는 약간 길것 3시간? 같은데. 3시간 반. 중학생들은 3시간 반 정도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그랬지만 처음 읽으면은 사실 뭐 과학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 뭐 광합성 나오면 ATP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어느 정도 인덱싱이 되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이 책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라고 찾아서 읽게 되니까 그런 것도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고 하는 게 한 번에 읽을 땐 부담되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은 뭐 나중에 서가에 꽂혀 있으면 언제든지 빼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참고용 도서로. 네, 그렇죠. 추가적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북극곰이 이제 그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 오줌을 이제 안 싸도 되잖아요. 아니 그래요. 좀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뼈도 막 자라고 막 애가 이제 이걸 연구해낸다는데 그것만 다룬 책도 있어요. 뭐 그런 어떤 내용들, 생물 종의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뭐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 원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도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나오니까 애들이 이렇게 보다가 학생들이 보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생각이 난 게, 그러니까 이 책의 한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책은 업데이트가 빠르게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책에서 사실은 모든 최신의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죠. 그렇죠. 사실 그럴 맞아요. 수밖에 없고, 제가 읽은 거는 이제 2012년에 나온 버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더반 이제 그 기후 회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제 이후에 사실은 2015년인가요? 파리 협정이 협약, 이제 빨리 없으면 됐었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게 됐고, 사실 또 그것만 최신 뉴스가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그렇죠. 질러버려가지고 미국이 빠지게 되면서 모두가 도탄에 빠지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사실 여기서는 이제 황사 문제가 챕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후에는 황사 자체보다는 이제 또
또 우리나라는 이제 미세먼지가 문제가. 황사와 별개로 또 문제가 되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뭐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스스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는 노력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정판 하시겠죠 뭐. 네. 개정판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개정판이 안 나오더라도 학생들한테는 약간 뭐 이렇게 조사한 걸 여기다 붙여가면서 하는 재미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완전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더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 당연히 뭐 이 애들이 이거 읽다가 선생님 뭐 파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분이 걱정했는데 됐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이거 걱정이 됐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자기 스스로 조사를 해서 뭔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 책에다가 그냥 붙여놓는 것도 뭐 그렇게까지 좋을 거라- 하면 저기 장바구니에 계속 있어요. 이 책만으로도 청취자분들 충분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충분히 좀 읽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의미 있죠. 물론 아이들이 스스로가 찾아봐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을 정도가 된다는 거는 환경에 좀 나름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학생들일 텐데 그 학생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서 책이 주고 있는 어떠한 지식의 변화가 돼야 되는 것들, 책이 갖고 있는 긍정과 그 다음에 책이 계속 변화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떠한 그 배움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고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간의 어떤 흐름을 이어서 내려오는 어떤 그 가치와 뭐 이런 어떤 종류의 책들이 갖고 있는 시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들도 아이들이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좀 웃고 즐기고 떠들다 보니까 그 명절 피로가 풀립니다. 사실 명절 때 별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제가 입을 좀 펴달라고 그랬다가 아주 아니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용감한 내가 왜 이렇게 용기가 있었지? 내가 무슨 용기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나서 제가 거실에서 샀어요. 그래서 전기장판도 안 찾아줘가지고 제가 힘들게 전기장판을 찾아서 거실에서 샀던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들 뭐 청취자분들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어떤 느끼한 방송이 책은 일단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듣다 보시면 오히려 또 하나의 어떠한 내용으로 현실을 잊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들어봅니다. 세호씨 오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가들이 뽑아내는 어떤 수준 높은 책들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교육 현장에 적용될 때는 그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시간이 좀 더 주어지면 이런 책들이 조금 더 많이 생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사연쌤은 마지막으로 사실 뭐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벤트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다는 얘기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다 배워요. 네, 정말 그랬고, 그러니까 사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당연히 문제지 뭐. 그리고 뭐 우리 뭐 탄소 배출 적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를테면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빙하가 녹는 게 아니라 바다가 따뜻해져서 팽창하는 거다 이런 거. 그렇구나. 뭐 이렇게 정말 소소한 깨달음들이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책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번 읽으시면서 이 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알게 되면서 짜릿하고 재밌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남극 좀 스키 여행이요. 그런 거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스키 잘 타시는 분이 도전을 해보실 필요가.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명절의 피로를 푸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청취자분들의 오늘을 좀 행복하게 해드렸으면 하는 어떤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저희가 이런 마음이 있냐면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명절의 피로를 좀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어떠한 내용들로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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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